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밤 7시입니다. 난데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명을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한국은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 이게 국익에 맞느냐? 더구나 조기 대선이 곧 치러지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대소, 완급을 가리는 이 기능이 마비된 게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지금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법률 가운데서도 아주 세부적인 이 절차적 문제니까 이 기사를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는 그가 행사하는 대행권, 어느 정도를 대행하느냐, 대통령의 권한을 다 대행하느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대행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이때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규정이 없다면은 대통령 권한을 다 대행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국군 통수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1초도 그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의 생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권한 중에는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해달라고 송부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요게 이제 정점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보면은 일부 학자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 적극적 권한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소극적이고 뭐가 적극적인지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두 번째 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인사를 해서 분란을 자초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행사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뭔가 딱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냐? 2달 후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2달 참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첫째, 마은혁,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임명입니다. 임명. 그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한 달 이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난 다음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왜 시간을 끌었느냐?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적극적 행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논지로 버텼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이것은 윤석열 파면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과 동시에 이분 한 사람만 임명했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대통령 몫으로서 두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이 이때는 임명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니까요.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법제처장 이완규, 또 한 사람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이 두 사람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다. 또 12월 4일 작년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안가에서 요인들과 만나가지고 무슨 모의를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고발되어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이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같이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법학자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인데 가처분 신청, 즉 임명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지시켜달라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그 요지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 대통령 권한이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 3명은 임명 또는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에 부칙에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그것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그런 부칙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저는 또 민주당이 무리한다고 봅니다. 우선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든지 소급 입법은 못하게 되는 게 이 법의 근본 정신 아닙니까? 아주 특별하게 몇십 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경우에는 5.18 특별법이 소급법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번 이 건이 그 정도로 중대한 소급 입법 사유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것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게 예상되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만약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은 한덕수 대행을 탄핵
하겠다든지 탄핵 소추하겠다든지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정부 측 입장은 어떠냐 하는 걸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법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이 현재 고리 상태다. 즉 파면된 상황에서 임명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직무정지 상태와 고리 상태는 다르다고 봐야 된다. 직무정지 상태와 고리라는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의 정당성을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때와는 고리 상태로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파면 이후는 고리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김석우 대행은 이어서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계속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사고 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리 상태라면 탄핵이 결정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로라면서 학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행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논리나 헌법, 법률 해석으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딱 부러지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은 그걸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고 왜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선 한덕수 대행이 굳이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느냐도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란 종식의 한 범위에 들어갔냐? 다만 이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후보설이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기존 후보로는 예상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불리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 통상 전문가고 경륜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 영어도 잘한다. 하는 것과 이번 사안이 묘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극렬한 저항도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의 과잉 반응이 한덕수 대통령 후보설을 진짜로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탄핵 소추해가지고 직무정지시켜버리면은 그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 내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한덕수 대 이재명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때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어느 정도의 권력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좀 무리하게 이런 타이밍에 이런 논란이 있는 인사를 한 배경에는 민주당을 자극해가지고 자신을 탄핵 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오히려 유도하는 그런 계산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완전한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 공방전을 펼치는 것은 좋지 않고 일단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으니까 그 결과가 한 3, 4일 만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민주당에 대해서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